미옥 씨의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당신 왔어요? 윤정이 왔어? 안녕하세요. 이 가방들은 다 뭐야? 윤정이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이리 따라와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딸 윤정양을 집으로 데려온 은주 씨. 게다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내줄 생각인가 본데 여기가 너가 쓸 방이야. 엄마가 새로 싹 꾸며줄게. 엄마, 이건 좀... 얼른 짐부터 풀어. 뭐 마실 것 좀 갖다 줄까? 여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왜요? 윤정이랑 같이 살기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얘기라도 해주면 좋았잖아. 미안해요. 난 당신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부딸을 데려온 아내. 진성 씨는 아내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 은주 씨가 쓴 카드 명세서를 보고 진성 씨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체 뭘 했길래 카드값이 한 달에 3천만 원이나 나와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 써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천 원 심하잖아요. 당신 정말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줄 진짜 몰랐네요. 그게 아니라 여보 그렇게 큰 돈을 쓰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은주 씨 정말 뻔뻔합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여보 일주일 후 여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성 씨. 여보 그런데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주 씨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외출을 한 모양인데요. 또 김치찌개야? 보아하니 은주 씨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듯이 남편에게도 계속 묵은지 김치찌개만 끓여주고 있나 봅니다. 어우 허건나 김치찌개만 끓여놓고. 아니 왜 대체 맨날 김치찌개만. 바로 그때 진성 씨가 뭔가를 떠올립니다. 맨날 묵은지 김치찌개만 끓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먹으면 막 배가 아파. 아이고, 아무래도 이상해.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내의 김치찌개가 어머니의 건강을 악화시킨 건 아닌지 진석 씨는 새삼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은주 씨. 그런데 깜짝이야. 여보, 불도 안 켜고 뭐해요?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무슨 뭐 약이라도 탔다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남편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은주 씨. 이거 갈수록 뭔가 수상한데요. 감히 나를 의심을 해?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하던 진성 씨가 돌연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의 사인 역시 어머니와 같은 급성폐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급성 폐렴으로 죽었대. 근데 전 남편도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응, 맞아. 시어머니의 재혼한 남편까지 주초상이잖아. 예? 은주 씨의 전 남편도 사망했다고요? 대체 왜 그녀의 가족들은 계속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은주 씨에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은주 씨가 또다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오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김치찌개일까요? 윤정아, 밥 다 됐다. 엄마. 김치찌개야? 우리 딸 좋아하는 꽁치 넣고 끓였지. 진짜 맛있다. 천천히 많이 먹어. 바로 그때 왜 그래? 갑자기 폭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윤정양. 어머, 윤정아. 어머, 우리 딸 많이 아프구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는 은주 씨.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죽음 역시 그녀의 김치찌개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맛있게 먹겠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아 씨를 만난 은주 씨. 딸내미가 입원했다며? 아무튼 언니한테 고마워. 그런데 그때 의문의 남성들이 은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은주 씨, 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당신을 강미호, 최진성 씨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은주 씨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혼 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주가 전 남편을 찾아갔는데요. 여보, 뭐였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윤정이 생각해서 우리 재결합합시다. 뭐? 어디서 윤정이 핑계야? 너 돈 떨어져서 이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나가! 당장 나가! 아니, 여보, 그럼 나 2천만 원만 좀 빌려줘. 2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내가 다 갚을게. 다시는 어시하지 마! 여보. 이은주는 돈 때문에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 했지만 전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지. 며칠 후 전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집으로 숨어 들어간 이은주는 음료수병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은주가 넣어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게 됩니다. 가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수에는 놀랍게도 제초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씨는 전 남편의 사망 보험금 5억 원과 재산 20억 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였던 것인데요. 씨는 전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은 딸로부터 이를 편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씨는 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재혼 후 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이은주는 시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초제를 조금씩 음식에 넣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제초제의 지독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김치찌개만 끓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경제권을 쥐게 됐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돈 문제로 불화를 겪게 되자 그녀는 남편마저 살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진성 씨가 자신이 끓인 김치찌개를 의심하며 먹지 않자 남편이 먹는 약에 제초제를 몰래 타기도 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재혼한 남편까지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이은주. 엄마, 저 다녀왔어요. 돈에 눈이 먼 이은주에게 더 이상 가족은 없었습니다. 친딸 역시 그녀의 눈엔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씨는 보험금 10억 원과 총 재산 30억 원을 편취하게 됩니다.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에게 소량의 제초제가 섞인 음식을 먹게 하여 입원 치료를 통하여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또다시 편취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제초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보험료 납입 현황,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결국 씨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 미수, 사기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험 사기는 혈연 지연 등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귀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연계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는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납부를 상승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보험협회와 금융당국, 경찰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수사망에 적발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 거야? 아니지. 말해봐.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미안하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이은주. 그녀의 끝을 모르는 사치와 탐욕은 결국 가족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